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냥 편안한 풍경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소식들이 없어요. 지금 리플과 SEC 간에 어떤 합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짐작들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뭐가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그런 어떤 좀 구체적인 소식들이 좀 나오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말이죠. 항상 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궁금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지를 않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무슨 공시사항이나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올리는데, 그런 것도 꼭 알아야 될 그런 타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 이미 진행되고 나서 시장에서 더 어느 정도 김이 빠진 다음에 이제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그런데 이 코인 시장은 더욱더 그래요. 코인 시장은 더욱더 이제 아직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아가지고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이제 답답하기가 그지없어요. 이렇게 리플 회사 쪽에서도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궁금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뻔한 일들마저도 끝까지 숨기고 뭐가 있는 척,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척 이렇게 이제 숨기면서 그냥 안달을 나게 만들죠. 안달이 나게 만들고 어느 날 불시에 대중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타임에 또 중요한 사건들이 터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작 알아야 될 정보들은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플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죠. 그것이 오해인지 사실인지 그거 역시 이제 밝혀지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리플 회사 측에서 매월 에스크로 물량을 이제 풀어내서 그걸 지속적으로 이제 풀어내는 그런 시도를 하다 보니까 리플 가격이 못 오른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무슨 리플은 애초에 송금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리플 XRP를 송금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안 되는 코인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마저도 리플 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이 그런 게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리플이라는 회사에서 트위터든지 어디든지 공지를 하면 돼요. 자기들도 이 대중들이, 리플 투자자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 도무지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지 않겠어요?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면 도대체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전부 다 근거 없는 얘기들이에요. 도대체 맞는 얘기인지 어쩌는 얘기인지도 이 투자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저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 그냥 그럴싸한 얘기들, 떠돌아다니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들 듣고 그것이 마치 진실이라도 되는 양 자기가 퍼달르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이제 좌충우돌 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나서 또 이제 자충수를 두기도 하죠. 낙심해가지고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말이죠, 이제 리플이든 다른 어떤 코인이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투자의 시장은 말이죠, 도무지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체 투자의 시장은 왜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고 언제나 1년 365일 투자자들이 이제 궁금증으로 이제 애태우고 방황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만 이제 흘러가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말이죠, 이게 누군가가 이제 내가 던진 코인을 사줘야 내가 돈을 벌고, 누군가가 또 이제 싸게 팔아줘야 내가 그걸 사서 돈을 벌고, 쉽게 말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의 먹잇감이 되어줘야 내가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누가 진실하게 정보를 주려고를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마저도 이 투자자들에게, 자기 회사에, 자기 상품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마저도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1년 12달 갈팡질팡 하면서 이제 방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항상 그런 얘기를 드리죠. 이 시장의 소문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요. 이 시장에 속으면 안 돼요. 시장의 분위기와 뉴스, 언론,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들, 그게 전부 다 대부분 그냥 설왕설래하면서 나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80%가 다 허구고요. 그나마 20%가 어느 정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 20%에서마저도 또 그 80%가 알고 보면 진실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체 100% 중에 4%, 5%만이 어느 정도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리플 투자를 하시면서 아시지만, 지금 리플 투자하면서 이 리플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내가 돈을 벌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맨날 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이제 인터넷이고 또 어떤 개인 방송이고 다 돌아다녀 보지만,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다 어떤 얘기들입니까? 전부 다 헛소리들이에요, 여러분. 진실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자기도 모르면서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럴 것입니다 저럴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다 저렇다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또 마치 진실인 줄 알고 역시 자기도 그것이 뭐 진실인 양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웃지 못할 일들이 밤낮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이 투자의 시장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리플이 말이죠. 지금 그 가격이 제대로 잘 오르지 않고 좀 다른 종목보다 분명히 헤매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리플이라는 종목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초에 400원대 초반에서 지금 뭐 800원 밑이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올랐으면 그래도 이제 꽤 오른 거예요. 그렇긴 해도 이제 최근에 상승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오름세를 잘 보일 때 리플이 분명히 원활하게 잘 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목의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늘 오르려다가 이제 흘러내리고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우리 리플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이제 답답해 하시고 엄청나게 이제 마음이 착잡해 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뭐 그런 문제를 뭐 제가 풀어드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뭐 리플 회장을 만나서 단판을 짓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라 제가 가격이 빨리 오르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무슨 뭐 리플 회사의 무슨 뭐 주요 임원이라도 된다면 회사의 어떤 정보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무슨 뭐 주요 임원이거나 회사의 뭐 사장이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역시 어떤 정보 같은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 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다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 그 회사의 회장이라든지 몇몇 주요 임원들 빼놓고는 다 이제 대외비이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알려고 노력하는 그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냥 우리는 큰 틀을 보면 돼요,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큰 틀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 우리는 큰 틀을 보고 리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께서 인생을 바꿀 만한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큰 틀을 보지 않고 무슨 뭐 엉뚱한 시장에 떠드는 소리들, 무슨 뭐 에스크로 물량을 뭐 맨날 팔아 제끼니까 뭐 가격이 절대로 못 오른다는 둥, 무슨 뭐 ODL이 어떻고 무슨 기술적인 문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자충수 드는 얘기 그만해야 돼요.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놔둬야 돼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리고 무슨 뭐 송금용 코인으로 뭐 리플 XRP가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가격이 오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등 어쨌다는 등 그런 해괴한 얘기들이 또 이제 리플이 지금 헤매니까 얼마 전부터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그 얘기를 퍼날르면서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또 리플 팔고 다 떠나고 엉뚱한 짓 하고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전부 다 그 헛소리들이고요.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이죠. 우리는 이제 큰 틀을 봐야 돼요. 큰 틀이 뭐냐? 바로 이 시장의 심리 게임이에요. 지금 리플 종목 이거 하나에도 투자의 심리 게임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 동특이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리플은 말이죠. 어느 정도 이제 동특이 직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많이 헤맸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망을 해가지고 많이들 떠났어요. 뭐 아직 떠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많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감지가 돼요. 자,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께서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돈을 벌으려면 말이죠. 항상 마음 편하게, 마음 흐뭇하게 내가 좋아하는 상황대로만 일이 펼쳐지지 않아요. 그렇게 만약에 일이 펼쳐진다면 누구에게나 상황이 다 좋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겠냐고요.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가 무너지고 이 투자의 시장에서 그렇게 될 때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발판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편안한 상황으로 종목이 가면서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생각할 줄 모르면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엊그제 그 리플 CEO가 뭐 상장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그것도 뻔한 얘기예요. 상장에 대한 이야기도 SEC와의 소송이 이제 그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때로 좀 미루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이건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뭐 괜히 뭐 상장을 해놓고 또 SEC와의 관계가 또 이상하게 되면은 분위기가 이제 썰렁해지고 일이 꼬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SEC와의 뭐 그 소송 결과가 나온 뒤로 문제가 해결된 뒤로 이제 미룬 것은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리플 현물 ETF 건 있죠. 반드시 그것이 되도록 하겠다고 이제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CEO의 의지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투자자들에게도 엄청나게 좋은 것이죠. 리플 XRP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과연 이제 그걸 리플 현물 ETF 승인 뭐 그것을 이제 SEC에서 원활하게 해주느냐 그것이 관건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것은 그냥 제가 짐작이고 어디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 짐작인데 지금 리플 현물 ETF 건과 이더리움 현물 ETF 건이 있죠. 엊그제 뭐 비트코인 현물 ETF 건이 이제 승인이 되고 나서 이더리움도 그 물망에 올랐죠. 이더리움도 뭐
비트코인 다음으로 뭐 시가총액이 큰 그런 종목이고 또 시장에 인지도도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그 다음 타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되지 않겠느냐. 신청을 해놨는데 이번 5월달에 이제 승인이 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뭐 그것은 두고 봐야 알죠. 그런데 또 이제 어떤 일각에서는 이더리움보다도 이제 리플 현물 ETF가 더 빨리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또 어떤 애널리스트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제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리플과 SEC 간의 이제 소송이 마쿠에서 잘 해결이 된다면, 그러니까 합의로 결과가 나온다면, 좋은 합의로 결과가 나온다면 그 합의 속에 어쩌면 이 리플 현물 ETF 승인권도 함께 포함돼서 합의로 이제 일괄 타결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면 지금 어차피 타이밍이 좋거든요. 어차피 이제 그 소송권에 대해서 SEC와 리플이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를 한다라는 것은 또 어느 정도 리플 측에서 벌금을 물고 또 SEC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또 벌금을 많이 받아내려고 할 것이고 또 이런저런 요구를 리플 회사 측에 하겠죠. 그렇다면 또 리플 회사 측에서도 자기들도 요구하는 사항을 SEC에게 또 이야기를 하겠죠. 항상 협상이란 그런 거예요.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각각 있을 때 그것을 놓고 저울질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맞아 떨어지면, 그렇게 되면 이제 협상과 합의가 잘 될 가능성이 높죠. 다행히도 지금 그 리플 현물 ETF권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관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엊그제 리플 CEO가 또 현물 ETF권 반드시 되게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것도 그냥 흘려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바로 리플 현물 ETF 승인권이 이번 리플과 SEC 간에 지금 마쿠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합의 내용 중에 그게 포함돼서 조만간 이제 합의가 나올 때 그것까지 일괄 타결돼서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그냥 추측을 한번 해봐요. 그냥 저의 추측이에요. 뭐 어느 정도는 희망사항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제 힘내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할 때는 말이죠, 이런 걸 다 이겨내야 돼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투자가 무슨 뭐 항상 장미꽃을 뿌려놓은 무슨 탄탄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투자는 말이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큰 돈을 버는 투자는 하나같이 다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가 아니었어요. 전부 다 힘들고 힘든 마음고생의 시간들,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간을 여러분께서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자, 조만간 여러분 리플에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와서 리플 XRP 가격이 이제 크게 오르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